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금은 떨어질 것인가? 혹시 아고라 독자분들은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얘기신가요? 제가 2012년경에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아고라가 없어져서 제 글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백업한 글을 어디 파일을 못 찾아가지고 다음에 검색을 했더니 그 당시 제가 올린 글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오네요. 그죠? 이거는 제 카페는 아니고 어느 분들 퍼간 카페인데 제가 2013년 1월에 돼 있네요. 그죠? 그 당시 아고라 분위기는 아파트는 계속 떨어진다. 그런 것이었고 왜냐면 12년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가 꽤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강남 바닥론을 얘기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저는. 그리고 12년도에 주택 매수 의견도 드렸고 수도권 주택. 그런데 그 당시에 금카페가 생기면서 그리고 금이 어느 지점이었느냐면요. 2012년도가 금이 여기까지 1800불대까지 거의 쉼없이 올라버려 가지고 금카페가 만들어지고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글들을 계속 올리는 그런 카페가 생겨났었죠. 그래서 그 카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제가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파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은 좀 바닥 사인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강남 아파트 반등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틀렸죠. 이제 15, 16년 이후에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반등을 예측했는데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 고점을까지의 반등 정도 아니면 그 언저리인데 그걸 뚫고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 저의 예측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되죠. 예. 수도권 주택 매수 시기는 맞췄는데 사실은 제가 15, 16년도에 수도권 주택 매도 의견 드리면서 더 오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좀 일찍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이 올랐죠. 17년도에 정부에서 조금만 양도세 중과라도 제대로 하고 실거래가 제도라도 조금 기본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올랐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매도 예측은 틀렸었다. 그것을 저는 인정드리고요. 나중에 이게 왜 틀리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부동산 10년 이후에도 부동산 비중을 40% 정도는 가져가긴 했는데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부동산 할 때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를 할까요? 2012년도에는 아파트는 오를 수 있고 금은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왜 2021년에는 아파트는 정말 더 위험해 보이고 오히려 금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금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사실 돈은 양적 완화로 더 많이 찍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양적 완화 할 것 같은 바이든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때 레벨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조정 국면이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계속 금을 사놓으면은 1700이 바닥일지 1500이 바닥 1400이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볼 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바닥을 찍는 후에 다시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단 지금 월가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인데 그 어디까지 누를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삼아오고 있는 것이고 2012년도에 만약에 금을 투자하셨던 분이 금을 투자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투자했다면은 지금 어땠을까? 지금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분이 그것을 다 팔아서 금을 샀을 때 나중에 10년 후에 또 어땠을까? 그게 뭐 다 정해져 있겠죠. 지금은 당연히 뭐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 좋게 얘기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저희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금 투자가 훨씬 낫죠.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금을 많이 사야 되느냐? 아니요. 올인하지 마시고 적정히 여러분의 자산 중에 10에서 20% 정말 많이 한다고 해도 분할로 한 30% 정도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한다. 30% 넘지 않는 거 주고 한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일단 금은 사고 팔 때에 그게 달라집니다. 그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요. 금거래소가 믿을만 하긴 하겠지만 또 금도 잘못 사면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을 사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 금 덩이로 가지고 있는 기간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현금은 이자라도 받죠. 그죠? 금리가 오르면은. 근데 뭐 금은 그냥 금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의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이제 큰 인플레나 어떤 큰 위기 상황, 정말 뭐 하이퍼 인플레라든가 엄청난 인플레가 온다는가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리스크 회피 차원이죠. 그죠? 그래서 올인보다는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해서 그것도 일부 사고 일부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금 한 덩이를 훌떡 사는 것보다는 꼭 실물로 하는 것보다는 ETF 분할로 하려면 ETF로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ETF로 모은 다음에 그 금액이 금 한 덩이 살 정도 되면은 금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선물로 가져가셔도 되고 하는데 금 같은 경우는 콘덴고가 아주 심하진 않아서 그죠? 매수 매도 측면에서는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마크 파버처럼 언젠가 미국의 달러로 인해서 정말 거의 하이퍼 인플레에 가까운 큰 인플레가 온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면은 금 한 덩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예측할 때는 경제 시스템조차 흔들리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마크 파버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엄청나게 크게 흔들려서 실물금을 가져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추정하신 분들은 근데 그 실물금은 글쎄 정말 자산의 10% 이내에서 조금만 한 5% 정도만 해야죠. 금을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샀다가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겁니다. 금은 일부 반드시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 2012년도에 투자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은 투자하고 사실 이때도 좀 투자하셨어야죠.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래티는 백금에 더 끌려가지고 금 추천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딱 여기 그죠? 여기 딱 매수 시점이죠. 하방 벗어난 시점 딱. 그리고 아파트는 현재 레벨이라면 수도권 아파트 강남 아파트 현재 레벨이라면 이제는 뭐 본인 거주를 위한 거면 상관없겠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없죠. 본인 거주. 근데 큰 대출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는 조금 욕심을 줄이시고 전세로 가면 안 됩니다. 전세로 가면 안 되고요. 반전세는 3분의 2 전세로 가야 돼요.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 나올 거라. 제가 볼 땐 전세 자체가 이제 전세금 대출이 돼가지고 전세도 이제 위험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보는데 그동안 집도 안 사서 상승도 소외됐는데 나중에 전세금까지 문제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2 전세. 예를 들어 풀 전세가 계산식 1억이라고 한다면은 풀 전세가 1억인 아파트가 뭐 지방에 있다고 하면은 강남으로 할까요? 10억이라고 칩시다. 서울이라고 합시다. 10억이 전세라고 하면은 7억 정도로 전세금을 낮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월세 플러스 월세 얼마를 좀 내야 되겠죠. 이게 저금 시대에 아깝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너무 실거래가로 붕붕 뛰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 이게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분량만큼. 그렇게 됐을 때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매매 가격 자체가 너무 허수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2 전세 플러스 월세 준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좋아하실걸요. 이렇게 하면은 요즘 금리도 싸가지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10억을 꼭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분은 더 위험하죠. 왜냐? 이분은 전세 자금을 끼고 크게 그리고 집주인은 전세 자금을 끼고 아주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뭐 집값 급락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전세값이 떨어져도 전세를 내어줄 줄은 없어서 이사를 못 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 8억으로 해도 안 되겠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집주인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집은 큰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의견 참조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아파트에 제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일찍 주택을 2010에서 12년 사이에 지방은 10년, 12년 사이에 주택 일찍 매수해서 저희는 15, 16, 15년 중반부터 해서 16, 17에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제가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제 얘기가 틀릴 수 있으니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이때까지 너무 많이 맞았다. 그냥 거의 정말 너무 많이 맞았어요. 2015, 16년까지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 틀릴 때가 됐으니까는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얘기는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그 영상 보시면 아시듯이 제가 이때만큼 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하락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자주 덧붙이진 않고요. 그만큼 아파트가 지금은 더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때 미쳤다고 매도를 의견을 내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